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마치 끝이 없는 듯했던 하락 후에도 시원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닌 척하지만 하락장이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넣어둔 돈이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난다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주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요즘 암호화폐만큼 심한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죠. 캐시우드 누님의 아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만 봐도 이 1년 동안의 무시무시한 하락은 감히 암호화폐 시장과 견줄만 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에너지난에 대한 공포로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좀처럼 활기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보더라도 이미 꼭대기를 찍고 하락을 시작했다. 그리고 차트 모양이 1929년의 대공황 상황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알트 시즌이 한 번쯤은 올 것이다 라는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 단기간에 심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달러에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대부분의 차트 분석가들은 지금 달러가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의 하락은 언제나 암호화폐의 상승을 동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달러 가치에 조정이 온다면 대규모 공황이 오기 전 마지막 알트 시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다면 40%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금을 좀 사두거나 여건이 된다면 땅을 사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집을 지어놓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꾸준히 농지를 매입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농사가 가능한 땅만큼의 안전자산은 없죠. 하지만 나머지 60%는 팔지 않고 그대로 XRP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 생각에 XRP는 지금처럼 탑10을 계속 유지할 거고, 또 진짜로 대공황이 온다고 해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송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우리가 지나쳐왔던 리플과 XRP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 또 요즘 들어 퍼지고 있는 XRP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이런 퍼드 뉴스의 시초에 관한 내용, 또 CBDC에 관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등 꼭 아셔야 되는 주요 소식들과 제 관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비상장 주식인 리플 쉐어를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 링토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It's quite incredible how RippleNet and ODL usage had exploded during a period of time when crypto trading volumes on global exchanges as well as trading volume on NASDAQ were down. So they were running counter to the trend in financial transaction activity. And I think that's a tremendous tribute when you sit back and look at the context in which that was happening. This is a company that's being actively sued by the US SEC, and yet they managed 100% increase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on RippleNet and a 765% increase in the volume of ODL used in those transactions, right? What does that tell you those numbers might be once the SEC action is resolved? And market adoption in the US particularly is no longer chilled by this regulatory thing. It's the reason why we're bullish on Ripple and why I'm bullish on XRP. 방금 들으신 링토의 최고 운영 책임자 조세프 앤더슨은 리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또 미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도 ODL의 사용량을 무려 8배나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기업들이 얼마나 리플의 ODL 서비스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저렴하고 빠른 송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성장이 이 정도인데 소송이 끝나고 미국도 활성화된다면 무조건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 바하마 컨퍼런스에서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 CBDC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So, look, I think that what we're seeing happen with stablecoins, seeing happening with central bank issued digital assets, I think is exciting. I'm not exactly clear how it's all going to play out. You're seeing countries experiment and test. Ripple has partnered with several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Some we've announced, some we haven't yet announced, that they're issuing and testing using the XRP ledger to issue their digital assets on the XRP ledger as a token. So we're excited to be working with them. And look, at our core, Ripple's really good at working with enterprise customers. A government is just a big enterprise customer, you know. 방금 들으신 것처럼 리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탄, 팔라우 외에도 적어도 5-6개 이상의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식으로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정부들은 XRP 레저 기반의 CBDC를 활발하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실은 XRP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XRP에 대한 퍼드 뉴스는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리플이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등의 주장은 현재 XRP 레저 기반의 CBDC 개발을 이미 발표한 부탄의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리플이 유령회사거나 사기를 치는 회사라고 주장하려면 한 나라인 부탄의 중앙은행마저도 리플에게 속았거나 혹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죠. 물론 부탄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를 상대로 리플과 협업해 사기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의 컨센시스에 관해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송이 이더리움과 SEC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트위터에 스테픈 휴버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JP모건과 알리바바 그리고 스위프트가 이더리움으로 국가 간 송금에 혁신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로 파트너십을 맺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대표하는 로펌이 다름 아닌 바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인 심슨 태처, 빌 힌먼의 로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빌 힌먼과 SEC가 이더리움의 편의를 봐주려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의혹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XRP는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XRP에도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스마트 컨트랙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XRP가 쓰여지고 있는 송금 시장 그리고 CBDC 관련 시장이 이더리움도 쫓고 있고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은 신규 시장이고 아무리 유저가 많다고 해도 원래 금융 시스템의 송금 시장 규모는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앞으로 많은 자산들을 토큰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 단연 규모가 큰 자산은 주식인데요. 주식 현물도 그렇지만 그에 딸린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 상품도 다른 자산들에 비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더리움의 컨센시스도 같은 시장을 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 시장과 다양한 자산 시장을 먹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 입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리플인 게 사실이고 리플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와중에 컨센시스는 SEC 관련인들을 꼬셔서 리플에 소송을 걸기를 유도한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는 리플과 XRP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조그만 컨퍼런스가 있었죠. 리플 측 패널이었던 라훌 아드바니는 미국 SEC와의 소송은 나머지 국가들과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소송 관련 업데이트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예정대로 지난 29일 SEC가 힌먼 이메일에 관련해 이번에는 DPP가 아닌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대화 비밀 유지 특권을 내세우며 제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모션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SEC의 새로운 주장은 이렇습니다. 힌먼 스피치 관련 이메일 대부분은 빌 힌먼과 SEC 내 변호사들 간의 이야기였고 내용 중 법적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제러미 호건 변호사는 이에 답해 이게 적용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SEC는 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힌먼 스피치가 그의 개인적 의견이었다는 선서까지 한 마당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데에 그 많은 변호사의 자문과
법적 조언을 구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SEC 측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스피치를 썼다면 그건 SEC의 의견이지 빌 힌먼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수작 중 하나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제가 예상하기엔 아마 이번 달 말쯤 넷번 판사님이 이 특권을 거절하고 그 2주 후 SEC가 토레스 판사님에게 항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한 달 후 토레스 판사님의 판결이 나오면 넷번 판사님에게 했던 것처럼 또 재고려를 요청하겠죠. 거기서 끝이 나면 좋겠지만 만약 SEC가 힌먼 이메일 건으로 항소법원에까지 항의하는 게 허용이 된다면 내년 말까지도 힌먼 이메일 제출은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힌먼 이메일 공개가 계속적으로 지연될수록 올해 합의를 볼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 아직 올해 안에 약식 판결로 인해 소송이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판결이 나온다는 게 트위터 커뮤니티 내 변호사들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들어 유튜브와 트위터 커뮤니티 내에서 리플과 XRP에 관한 공포 뉴스, 퍼드 뉴스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가장 심했던 게 며칠 전 코인마켓캡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 수많은 암호화폐 중 유일하게 XRP가 사기 코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이 글은 올라온 채로 몇 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그 후 바이낸스 CEO의 흐지부지한 사과와 함께 글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코인마켓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을 텐데요. 안타까운 건 예전부터 이런 XRP를 겨냥한 퍼드 뉴스는 쭉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홀딩한 사람에게는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퍼드 뉴스,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그 시초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리플의 초창기 시절 가장 활발했던 암호화폐 커뮤니티였던 비트코인 포럼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리플은 사기다. 경영진들이 돈을 뺄 거고 오픈소스도 아닐 뿐더러 중앙화되어 있는 코인이다 라는 온통 틀린 정보로 도배된 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XRP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려고 하던 유저들이 갑자기 왜 등을 돌리고 이런 글을 올리나 봤더니 누군가가 이 문구를 포스트하면 550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코인마켓캡 사건에도 뇌물이 오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 전 블룸버그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불러놓고 우리 측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SEC가 승리할 거다라는 등 이번 하락장과 동반해 더욱 퍼드가 늘어난 걸 보면 이때와 같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뒤에서 활동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더 잘 숨고 걸리지 않을 뿐이죠.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건 비용 대비 생각보다 쉽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어디서든 퍼드 뉴스를 들어서 불안하다라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퍼드 뉴스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긍정적인 뉴스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회의원 글렌 톰슨과 톰 에머 등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국회의원 4명이 힘을 합쳐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을 제안했는데요. 미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이 제안은 만약 통과된다면 SEC보다는 CFTC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어쩌면 리플 소송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통과된다는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이런 법이 제안됐다는 것 자체가 현재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반대로 현재 법이 명확하다는 SEC의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반증인 거죠. 몇 시간 전 있었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인터뷰에서도 DCEA가 언급되었는데요. 그 인터뷰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Now, will the Republicans let him take it? I think there's a piece of legislation reintroduced just last Thursday, bipartisan support, called the 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 and it has broad support. I was on Capitol Hill 2 or 3 weeks ago, spoke with a bunch of elected representatives on both sides of the aisle. There's broad support that the CFTC needs to have a stronger voice here, and even the executive order that you and I have talked about before that Biden put out, it really calls for the SEC to work with the CFTC and other agencies.